저는 고려 11 행정사 사무소의 임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냐고 현장을 이탈한 사고 후 미조치, 대물 뺑소니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그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끝부분에는 관련 영상이 연결되어 있으므로 필요시에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제목을 보시면 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세론 검찰 송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사법경찰관이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는 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달아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찰에서는 기록 검토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보안 수사를 하고 나서 이제 기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소를 할 것인지 여부, 기소 여부에 대해서 결정할 경우에 물론 이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검찰에서 혐의가 없어서 이제 무혐의, 혐의 없음 처분으로 불기소를 할 수도 있겠고, 또한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이 사건을 굳이 재판에 넘겨서 형사 전과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형사처벌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검사가 판단을 하게 된다면 검사의 재량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혐의는 인정이 되지만 기소를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에 넘겨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때 비로소 공소 제기를 합니다.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기소를 함에 있어서는 약식 기소와 정식 기소가 있습니다. 약식 기소는 벌금형을 받을 목적으로 서류로만 이제 사건을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판사는 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서류로만 판단해서 형을 선고합니다.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벌금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식 절차가 있고 검사가 이러한 약식 절차와 이제 또 다른 정식으로 기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정식으로 이제 기소를 하게 되면 법원에 출석을 해서 형사 피고인이 법원에 출석을 해서 재판을 받고 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체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최초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해서 사고 미조치 건이 발생했을 때 이 언론 보도된 사례에 대해서 최초에 이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 건은 경찰 수사가 종결하고 이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검찰에서 이제 남은 최종적인 판단은 기소할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 보시겠습니다. 네.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수와 변압기를 들이받았던 배우 김세론이 22세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6월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김 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당시 김 씨와 동승했던 20대 A 씨도 함께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에서는 불구속 수사와 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했고 수사를 경찰에서 종결하고 나서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도 그야말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하게 될 것이고 이제 재판에 넘길 거냐 말 거냐 기소 여부를 이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에서는 당시에 동승자가 있었는데 이 동승자 처벌은 원칙적으로는 없다라는 것이고, 원칙 동승했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이 동승자가 그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 교사를 했다면 교사범으로, 방조를 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데, 이 사안에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보니까 이 동승했던 20대가 있었는데, 20대 A씨가 있었는데, 이 A씨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수사를 해보니까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검찰로 사건을 같이 송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김 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8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를 여러 차례 들이받는 사고를 내 입건됐다.
입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형사 입건된 것입니다. 예, 형사 피의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입건했고 수사를 진행을 했고 불구수 상태에서 수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검찰로 사건을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약 0.2%. 이 언론 보도 기재에 의하면 0.2%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0.2% 다소 미치지 못하는 미만인지 0.2%를 초과하는 수치인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론 보도된 내용 약 0.2%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0.2%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 취소 기준 0.080%를 훨씬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네, 그래서 이제 음주 수치는 0.2%를 기준으로 한다면 다음에 사고 후 미조치, 물적 피해를 야기하고 현장에서 이탈했습니다. 이 경우에 그 다음에 물적 피해를 야기를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단순 물적 피해만이 아니라 그 교통사고 발생한 이후에 현장을 이탈한 겁니다.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미조치 건입니다. 그럼 일단 형사처벌 관계는 일단 검찰에서 검사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혐의가 인정이 되겠다라고 해서 기소를 할 것이고 기소를 할 경우에 약식으로 할 거냐 정식으로 할 거냐 구약식으로 할 거냐 약식명령 청구를 할 거냐 아니면 정식 기소할 거냐 구공판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검사가 이러한 경우에는 명확하게 딱 기준이 일반 단순 음주운전과 달리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이 검사가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 기소를 0.2라고 한다면 약식 기소를 한다면 사고 미조치까지 경합해서 처리를 할 경우에 약 한 1,200만 원 약 1,200만 원에서 수치가 좀 다소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약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으로 처해달라고 해서 약식 기소를 할 수도 있겠고 그러면 법원 판사는 약식 기소에 대응해서 약식 명령의 형식으로 그대로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선고해서 종결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경우의 수는 검사가 동일하게 약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을 처해달라라고 약식 기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사가 무슨 약식 기소냐 공판으로 하자라고 해서 공판 절차를 거쳐서 벌금형 1,200에서 1,500만 원을 선고할 수가 있습니다. 검사가 아무리 약식 기소를 했다고 해서 법원 판사는 반드시 그에 구속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소송 지휘권은 판사한테 있기 때문에 검사가 약식 기소하더라도 공판 절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식 기소냐 정식 기소냐 그 다음에 약식 재판이냐 공판이냐 이것은 절차 과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절차에서 검사가 약식 기소하더라도 공판 절차를 거칠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서 벌금형 1,200에서 1,500만 원이 나올 수도 있겠다. 물론 또 다른 경우에서는 검사가 기소할 때부터 정식으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구공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법원 판사는 이제 공판 절차를 거쳐서 형 선고를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1,200에서 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이 을 받을 수가 있겠고 또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겠다. 음주 수치가 과도하게 높고 물적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이탈한 사고 미조치건이기 때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절차 과정상에 있어서 약식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고 정식 절차를 거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형 선고는 1,200에서 1,500만 원 정도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이라든가 실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아서 교도소할 가능성은 그야말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지극히박하다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구속이나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처벌의 관계는 이것이고요.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 통상적인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인 0.080% 이상에서 물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 플러스 면허 취소 결격 기간 2년이 됩니다. 그래서 2년 취소가 된 것이죠. 2년 취소에 대해서는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 1심, 행정소송 2심, 이 대법원까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면허 취소 2년 결격에 대해서
불복하고자 할 때 법원에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설사 희망한다고 하더라도 그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해서 바로 행정소송을 하지 못하고 그 전에 먼저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만 됩니다. 필요적 행정심판 전치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심판을 거쳐서 구제가 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물론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된다면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겁니다. 경찰에서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하지 못하겠다, 소송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행정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행정심판 단계에서 구제가 되면 이제 게임이 끝난다, 확정적으로 구제가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면에 행정소송에서는 1심에서 이겼다고 해서 반드시 이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상대방이 우리 1심 선고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불복하면 2심 가는 것이고 이제 3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면허 취소 처분 2년에 대해서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면허 취소 2년에 대한 구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구제 가능성의 정도는 지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면허 취소 2년의 부과 대상이 될 것이고, 2년이 경과한 이후에 도로교통공단에서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고 나서 면허를 재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관계는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를 야기한 건에 대해서 피해자에 대해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보험사에 면책금을 지급해서 자기 부담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사로 하여금 보험 처리를 하도록 하거나, 본인이 직접 피해자에 대해서 직접 이제 합의를 하거나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김 씨가 음주운전 중 변압기를 들이받으며 주변 상점 등 57곳의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약 3시간 만에 복구되기도 했다. 그리고 소속사에서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음주운전 중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조치를 하지 않냐고 이탈한 사고 미조치 대물뺑소니 건에 대해서 언론 보도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법적 책임인 벌금 등 형사처벌의 문제, 면허 정지, 면허 취소 같은 행정처벌의 문제,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보도 내용을 토대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에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러면 대댓글이나 별도 영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